황제 내경은 고전들의 정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이어받아 정을 쌓아 신을 온전히 하는 적정 전신의 체계를 쌓는다. 가까운 옛날의 지인은 덕이 순수하고 도가 온전하여 음양사시와 조화하고 세속을 떠나 정을 쌓아 신을 온전히 하여 하늘 땅 사이를 논이뤘다. 네. 중고지시 우리가 이제 그 시기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앞에 상고가 나왔었죠. 그 천사문에서도 근고 또는 중고 이럽니다. 그래서 상고는 아득한 옛날에, 그리고 중고는 좀 옛날에, 근고는 좀 가까운 옛날, 이제 그런 것에 가까워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중고, 그냥 좀 조금 먼 옛날, 이 지인자, 이 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렇게 이제 이게 장자에서 부르는 거죠. 지인, 진인, 신인 이런 그 지인, 지극한 경제 이런 사람들, 이분들은 순덕 전도예요. 덕을 순수하게 갖고 전도, 도를 온전히 해서 화음양, 음과 양과 어우러지고 주어 사시, 이 사계절과 잘 조화를 이뤘어요. 그래서 거세리소 세상을 떠나고 속된 것과 이별하여 떠나 적정전신, 정을 계속 우리가 적금하다, 정립하다, 그 정을 계속 쌓아가지고, 그래서 전신, 신을 온전하게 가져 유행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유행 논이뤘다는 거죠. 계속하세요. 도, 음양, 사시, 정, 신으로 진행하는 적정 전신은 장주의 소요유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 황제, 겁쟁이가 술을 마셔 성을 내면 용사도 피하지 않는 것은 어떤 장이 그리 시키는가요? 소유, 술은 물과 곡식의 정으로서 곡식을 숙성시킨 액입니다. 수리기가 날리고 사나워 술이 위로 들어가면 위가 부어올라 수리기가 거꾸로 치솟아 속에 가득해 간은 붓고 담은 늘어납니다. 이런 때를 맞아 굳셈은 용사와 나란히 할만합니다만 수리기가 쇠약해지면 후회하게 됩니다. 용사와 더불어 류를 같이 하여 피할 줄 모르므로 술로 어지러워진 주패라 부릅니다.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아주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논용, 용기에 대해서 논하는 대목인데요. 황제가 물었어요. 겁사지 득주, 아주 겁내는, 겁이 많은 사람들도 득주? 술을 딱 마시면 뭐 딱 성이 났을 때 불피용사, 아주 용맹한 사람을 피하질 않아. 평소 겁쟁이라면 그럴 수 없는데 술을 마시면 그런다. 이것은 하장이 사연이요. 어떤 장부가 사연 그렇게 시키는 겁니까? 시킬 사자. 그러자 소유가 딱
말하기를. 이제 그 황제내경은 주로 황제와 기백이 대화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소유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해요. 주된 것은 역시 기백이죠. 소유와 답하기를 주자. 술이란 건 말이에요. 수곡지 정이에요. 물과 곡식의 그 점수예요. 그러면서 숙곡지 애겨 곡식을 갖다가 숙성시킨 액입니다. 따라서 기기가 표한이에요. 그 기가 사납고 달래요. 그런데 그런 술이 이부 의중 의 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거 뱃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창여 위장이 팽창해 확 늘어나. 보통 때보다. 그리고 기상역이요. 그 기운이 위로 거꾸로. 대개 기운이라는 게 뭐예요? 온전하게 말하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기운이 거꾸로 상역 위로 쳐 올라가. 그러면서 만어 중이요. 우리가 뱃속을 갖다가 그득 채워. 그러다 보니 간부 담행이요. 간은 뜨고 담은 가로지른다?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간땡이가 붙는 거예요. 우리 술 마시면. 간땡이가 붙고 담행이요. 쓸개는 늘어져. 횡. 보통 종의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얘가 옆으로 쭉 늘어져. 당시지. 이러한 때를 마저 고 비우용사요. 그 경고함이 굳셈이 비우용사. 용사와 견줄만 해지죠. 이 술기운 덕분에. 그러나 기세즉회요. 그 술기운이 딱 떨어지게 되면 쇠퇴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죠. 아, 내 술김에 참 이거 잘못했네 말하자면 이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사 동료 술 마셨을 때는 용사와 더불어 류를 같이 하면서 부지피지 이 용사를 피할 줄을 부지 모르니 그 술기운에 명활 이것을 일러 뭐라고 말하냐면 주패 술 때문에 이렇게 패하게 된 어지럽게 된 우리가 주패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에요. 황제 침의 보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백 서서히 들락날락함을 길을 이끈다는 독이라 하고 보법이나 사법은 일정한 모양이 없으므로 정과 같다는 동정이라 합니다. 네, 오란 5가지 그 어지러운 그런 것.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황제가 묻기를 우리가 보법이니 사법이니 흔히 침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보충하는 것이고 보는 이제 기운을 보충하는 거고 대개 이 쓰임이 사라고 하는 것은 삿된 기운을 빼내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은 내하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자 기백이 답하기를 서입서출의지독이요. 우리가 침을 꽂을 때 급하게 꽂는 게 아니고 천천히 넣어서 또 나중에 뽑을 때도 보면 천천히 뽑는 거. 이것을 의지독이라고 그래. 길을 잘 이끈다고 말해. 그런데 보법이나 사법은 무형. 우리가 보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사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법과 사법은 일정한 그렇게 정형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형. 그래서 이것을 의지동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정과 같이 한다라고 해서 이 정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동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다음. 신정은 정을 갈무리하니 정은 뜻의 집이다. 신정의 기가 허하면 상기되고 실하면 부어올라 오장이 불안하다. 네, 이제 본심편
그 원신의 뿌리, 신의 그 뿌리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에서 신장정이에요.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을 장, 갈무리하는 곳이에요. 이거는 이 사상의학도 똑같아요. 그런데 정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정이라는 것은 사지, 뜻의 집이에요. 그 정이라는 것은 뜻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따라서 신기, 허즉, 고려, 우리가 신장의 기운이 좀 부족하다, 허하다, 이거 빈다고 해서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의학에서의 허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한 거, 모질한 거, 이걸 우리 이제 허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장의 기운이 좀 모질하고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골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나왔지만 거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골이라고 해요. 그것이 이제 너무 심하면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실즉창이요. 우리가 보통 허라는 것은 부족이라고 하면, 그럼 실이라는 건 넘치는 거냐?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 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기의 침투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그런 것이 어떤 병기가 침투하게 되면 참 팽창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오장이 불안해져. 신장만이 그런 게 아니고 신장 이외의 다른 그 장까지, 심장이니 간장이니 폐장이니 하는 데까지도 비장이니 그 다 편안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저 정이란 몸의 근본이므로 정을 갈무리하는 것이다. 봄에는 온 병에 걸리지 않고 여름 더위에는 땀이 나지 않으며 가을에는 풍학에 걸리지 않으면 이것이 화평한 사람의 맥법이다. 예, 금괴진원론 아주 정말 참된 말씀을 이게 그 금괴에다가 보관하는, 우리는 금괴를 갖다가 이 금을 보관하는 것을 금괴라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좋은 말씀, 네, 삶에 그런 거를 갖다가 사실은 우리는 금괴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금괴진원은 부정자 무릇, 정이라는 것은 뭐냐? 신지분이야요. 우리 몸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어. 고로 장어정자, 그러므로 정을 잘 갈무리한 자,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문자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정을 잘 갈무리한 사람은 충불로 병원이야. 봄에 온병에 걸리지 않아요.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에요. 온. 또 하서한 불출이에요. 하서에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한 불출, 땀이 나질 않아. 왜? 총이 틈실하니까. 근데 이제 이 태음인들은 땀이 잘 나야 돼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예. 그러나 이제 그 밖에 다른 체질의 경우에는 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위에도 막 스스로 일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땀이 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도 땀이 난다는 건 그만큼 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 힘이. 그래서 여름 더위에 땀이 곡절없이 이렇게 흘러나오질 않고, 또 추 불성풍악이요. 가을에는 바람으로 인한 학질에 걸리질 않아. 불성.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질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하나인 것 같이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학질도 종류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학질은 하루 추웠다가 하루 막 더웠다가 하루는 막 열로 시달리고
하루는 또 추위에 시달리고, 예, 보통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학질로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봄에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예, 여름에 땀이 나지 않고, 가을에 학질에 걸리지 않는 거. 자, 이것이야말로 평인의 맥법이요. 보통 사람이 맥법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때 평은 음양하평한 사람이 맥법이다. 예. 이때 평이는. 예. 음과 양을 고루. 그래서 우리는 음이 넘친다든가 양이 넘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음과 양이라는 것은 딱 서로 균등하게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 균형,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네, 계속 해보세요. 사람이 처음 날 때 맨 먼저 정을 이루고, 정을 이루면 뇌수가 생긴다. 뼈는 틀이 되고 맥은 집이 되며, 힘줄은 억샘을 이루고 살은 울타리를 이룬다. 피부는 굳세고 모발은 길다. 곡식은 위장으로 들어가고 맥의 길이 트여야 혈기가 비로소 움직인다. 예, 이제 병맥편이죠. 인시생, 처음 났을 때 사람이, 그 아기 때 얘기예요. 선성장이야. 먼저 정을 이뤄. 그게 이제 그 아빠의 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빠의 정액이 엄마의 그 난자와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제 단순화해서 말한 거고, 거기에는 그 신기혈이라는 게 같이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형태, 물론 그것도 파악이 안 되지만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본다면 맨 먼저 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정을 이루고, 이렇게 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성이 내수생이야. 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곧 내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도 나왔지만, 신장이라는 것은 정의 곳집이에요. 그 정이 머무르는 곳이야. 근데 그 정이 머무르는 곳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냐? 정액이라든가 내수를 만들어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아기 경우에는 먼저 정을 이루고, 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내수가 이제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 뼈는 하나의 그 근간이 돼, 그 기둥이 되고, 맥은 우이형, 맥은 병형처럼 그 어떤 집의 그런 울타리를 역할을 하고, 근육은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줘요. 흐물흐물하면 안 되죠. 흐물흐물하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못 일어서요. 이게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근육은 굳셈을 유구의장이야. 이 우리의 살은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울타리로 보는 거죠. 사람의 그 울타리. 그리고 피부는 우리 이 겉껍질, 피부는 굳세야 돼요. 이게 굳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는 거에 다 내용물이 보이게 되죠. 그럼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피부는 견고하고, 이 모발장이야. 우리 이 모발, 털, 이게 솜털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까지, 털모, 머리카락발. 그 털과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 이부, 의.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젖 같은 걸 먹고, 그러다가 이제 곡기가 서려 있는 묽은 것을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먹는 거로 가죠.
그때에 곡식이 이거 우선 맨 먼저 식도를 통해 가지고 의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곡식이 의장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맥도 이통이야. 맥의 길이 그것으로서 이제 움직이게 돼. 통하게 돼. 그래서 곡기가 없으면 맥의 그 길도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너무 굶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못 움직여요. 왜 못 움직이냐? 맥의 길이 트이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혈기가 내행이요. 우리 피와 기라는 것. 그런 것이 내행,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다. 계속 해보세요. 정은 물과 곡식의 숙성된 액체인 술이나 침의 보사법과 같이 일정한 모양이 없고, 사람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이루는 몸의 근본으로 뜻의 집인 정을 잘 갈무리해야 화평함을 이룬다고 정의할 수 있다. 네, 계속이요. 동쪽은 푸른 빛깔로 간으로 통하고 눈구멍을 열며 간의 정을 갈무리한다. 남쪽은 붉은 빛깔로 심장으로 통하고 귓구멍을 열며 심장의 정을 갈무리한다. 한가운데는 누런 빛깔로 비장으로 통하고 입구멍을 열며 비장의 정을 갈무리한다. 서쪽은 흰 빛깔로 폐로 통하고 콧구멍을 열며 폐장의 정을 갈무리한다. 북쪽은 검은 빛깔로 신장으로 통하고 생식과 오줌구멍을 열며 신장의 정을 갈무리한다. 네, 이것도 이제 근계진원론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제 꼭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꽤 그렇게 제법 가까워요. 동쪽 방향은 푸른색이요. 그것이 들어가 통어간 입통어간 간과 통해요. 그래서 개규어목 이것이 개 열어준다. 규는 구멍규자죠. 구멍을 열어줘. 어디에? 어목. 눈에 구멍을 열어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실은 사상당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그 간의 그것은 코를 코에 통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어쨌든 이렇게 이 눈구멍을 열어줘서 장정어 간이요. 간의 정을 갈무리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장정어간, 장정어 심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신기혈정 이 네가 계속하세요. 정을 에우라지 하는 전정이란 경의 길인 경수를 다니면서 늘 맞기를 끝없이 하여 끝나는가 하면 다시 시작하니 이를 하늘 땅의 별이라 일컫는다. 예, 연기 부분. 우리가 이제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우리 시국 말과 비슷해요. 영향 있는 기운?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기운을 나누는 방법 중에 크게 이렇게도 나눠요. 우리 인체에서 기운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하나는 연기, 하나는 의기로 봐요. 연기는 말하자면 영향 있게 그렇게 그 에너지가 넘치는 기운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영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피부가 막 거칠어지고 또는 막 그 영향이 너무 없으면 살이 거의 없어가지고
껍데기가 뼈에 그냥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메마르게 되죠. 그게 이게 연기예요. 그게. 위기는 뭐냐? 방어하는 기운이에요. 이 위라는 게 이게 우리가 수위 뭐 이런 데서도 잘 나타나지만 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우리가 쳐들어오는 것을 잘 지키는 기운. 그게 위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쌩쌩 막 그냥 그 바닷가에 그 찬바람이 분다든가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도 우리 몸이 견뎌내는 것은 바로 이 의기의 힘이에요. 방어하는 힘. 근데 방어하는 힘이 약하면 별 볼 일 없는 바람에도 그 감기 몸살을 앓는다든가 큰 병을 앓게 돼요.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은 우리 몸에 그 활력을 주는 기운, 그게 연기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기운이다 라고 그렇게 크게 보면 돼요. 방위군? 또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군인이라고 한다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재정이라든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쪽을 맡은 곳이라고 보면 되죠. 예. 어떻게 설명이 길게 됐는데, 정전자, 정을 우리가 애오라지 한다 해서 이제 정전이라고 하는데, 이 정전이라는 것은 뭐냐? 행우경수야. 우리가 경의 길을 쫓아다니는 거야, 이게. 그 경의 길을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형무교, 늘 이렇게 우리가 이 병영이라고 하면 병사들이 어떤 수비를 맞는 것, 공격을 맞는 곳이 이게 병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상형무의요. 늘 움직여서, 예, 늘 그 무언가를 맡아가지고 주로 영양의 부분이죠. 그것을 맡아서 상형, 무의, 쉬는 일이 없어. 끝날 있자니까요. 그 끝남이 없어. 그래서 종이굿이 설령 어떤 것이 끝난다 해도 붓이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끝인가 하면 시작이고 시작인가 하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시의 이것을 일컬어 천지지기, 하늘 땅의 어떤 기준, 하늘 땅의 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계속 오장육부의 정기는 모두 위로 눈으로 들어가 눈의 정이 된다. 정의 움집이 눈이고 뼈의 정이 눈동자이며 힘줄의 정이 검은 자위이고 피의 정이 핏줄이며 그 움집 기의 정이 흰자위이고 피부와 살의 정이 묶음이다. 대홍문. 이게 그 이제 대혹, 대홍문. 크게 우리가 의혹되는 거에 대해서 논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눈동자예요. 눈동자. 그래서 눈동자가 맑은 사람은요, 이 병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또 설사 병이 있다고 해도 그 병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눈동자가 흐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지금 그 대목을 말하는 거예요. 오장육부의 정기라는 것은 개 상주목이에요. 뭐로 위로 치달려서 들어가. 어디로? 눈으로 들어가. 그래서 의지정, 눈의 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정이니 골이니 근이니 혈이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잠깐씩 나왔죠. 육이니. 정지속의 아니야. 따라서 우리가 정의
이 정이라는 것의 그 자리 잡고 있는 거. 소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렇게 이 새들 새집과 같은 게 소 아닙니까? 소라는 게. 그래서 이 정을 갖다가 주관하고 그걸 책임지는 장부는 신장이죠. 그러나 우리 얼굴상에서 이 오장의 정의 상태를 딱 증명해 주는 건 눈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 그 움집이 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각각의 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뼈의 정수가 눈동자라고 말할 수 있어. 또 근육의 정수가 의 흑안이요. 검은 자예요. 또 피의 정수는 핏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충혈되고 이러는 경우 그런 것은 그 피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피가 너무 지나치다든가 아니면 피가 좀 부족하다든가. 예, 그래요. 소기지정 그 음집 기운의 정수가 흰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에 이렇게 치료할 때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해요. 제가 자, 제 손을 한번 따라 보세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이 손을 따라가 보세요. 뭐 이렇게 봐. 그러면 무엇을 보냐면 흰자위를 봐요. 흰자위가 맑은 사람들은 보면요, 굉장히 생활을 아주 좀 순수하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흰자위가 막지가 않아. 네. 그것은 뭐냐면 보통식으로 말하면 주색에 빠져 있다든가, 예, 그 놀이에 빠져 있다든가, 도박이라든가. 그러면요, 흰자위가 굉장히 탁해요. 예, 지저분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한토화 삼법 같은 거 얘기했지만 그런 거 하게 되면요, 대부분 뭐가 다르냐면요, 흰자위가 살아나요. 흰자위가 맑아져요. 놀랍게도. 지금, 예. 그리고 기육지정의 약속이요. 그리고 기라는 것은 이 살결이고, 육이라는 것도 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육이라고 얘기해요. 피부라고도 말하지만 기육. 그래서 이 육, 이 피부와 살의 정수는 무엇이냐? 약속. 그것이 잘 맺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묶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구조가 잘 잡혀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즉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선생님 앞에서는 눈동자니 흰자의니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요 겉부분이에요. 요 겉부분.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눈꺼풀 같은 거. 지금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피부와 살이 좀 현찮으면 여기도 풀리는 거예요. 예, 여기도. 예. 이것이 알맞은 긴장, 또 알맞은 이완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확 풀어지는 거죠. 현찮으면. 자, 계속요. 대저 충맥이란 오장육부의 바다여서 오장육부를 모두 품는다. 위로는 목구멍과 이마로 나가며 모든 양에 스며들어 모든 정을 대어준다. 역순비수. 네. 그래서 이게 거슬리는가 순조로운가, 살쪘는가 살이 그렇게 수척한가 빠졌는가, 예,
그거에 대한. 그래서 부축맥, 이건 이제 그 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오죠. 우리가 잘 알려진 것으로는 인맥이니 동맥 같은 거 잘 알려져 있죠. 그 축맥, 저 축맥이라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의 바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오장육부를 개품머녀, 오장육부를 전부 다 품고 있어. 그것이 기상자, 그것이 위로 간 것은 추러 항상이야. 그 어디로 나가냐? 이마로. 예. 이마. 여기서 항은 목구멍이고, 항 옆에 목항자가 목혈자가 써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축맥의 위로는 어디까지 이르냐면은 목과 이마에까지 이르러. 그러면서 삼재양, 모든 양으로 삼투하, 침투해. 그리고 관제정, 정을 갖다가 물대주는 것이 축맥의 역할이야. 이건 이제 나중에 맥을 할 그 기회가 있으면 이제 다뤄지겠죠. 계속. 보세요. 오장 모두가 정을 갈무리하지만 정이 머무는 신장은 정을 갈무리하는 주역이고, 정의 정 내지 순수의 순수라 할 수 있는 전정은 심장이며, 오장육부의 정기는 모두 눈의 정이 되고, 축맥은 모든 양에 스며들어 모든 정을 대어준다. 양이란 정하면 신을 기르고 부드러우면 근육을 기른다. 생기통천론. 예. 생생한 기운이 하늘에 통한다라고 하는 게 생기통천론인데요. 양기라고 하는 것은 정할 때 신을 길러줘요. 정적 양신. 유적 양근형. 이것이 부드러울 때는 근육을 또 길러줘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사상의학과는 약간 다르지만 계속. 신장은 물을 주관하여 오장육부의 정을 받아 갈무리하므로, 오장이 왕성해야 정을 내쏟을 수 있다. 상고 천진론. 예. 아득한 옛날에 그 천진함에 대한 그래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상의학과 황제내경이 이의가 없는 점은 신장의 부분이라. 신장이라는 것은, 신자는 물을 딱 맡은 거예요. 주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장육부지 정의장저, 오장육부에서 나오는 정을 받아서 장지 갈물이에요. 제가 먼저도 설명했지만, 유독 신장은 정을 갖다가 주관하지만 나머지 장도 정이 없느냐?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장에서도 정을 갖다가 신장에 지원해줘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금 그 얘기예요. 오장육부의 정을 받아서 갈무리해요. 고로 오장이 성해야 내능사요. 따라서 오장이 다 왕성해야만 내능사, 비로소 사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 어때요? 오장이 왕성하지 않은데도 막 사정하려고 비아그라니 뭔 이런 걸 먹거든요.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어거지로 막 짜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게 정말 천진하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오장이 충실한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것이 자체에 비축한 것이 넘칠 정도 돼야 거기서 딱 사정을 해도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한편 여성은 어떠냐? 그리고 남성은 그 정액으로 그것이 나타난다고. 그럼 여성은 어떠냐? 여성은 생리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이것이 그럴 때는 여성들이 이 주기도 일정하지 않고 양도 너무 많거나 아니면 너무 적거나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성의 건강은 뭐로 할 수 있느냐? 생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생리를 통해서. 남성의 건강은 뭐로 할 수 있느냐? 그건 한마디로 잠지가 탁탁탁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로 이제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나이 들면 그거랑 관계가 없죠. 여성도 생리가 끝나고 남성도 발기가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정이 잘 보존된 그런 도인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고추가 잘 쓰죠. 나이 먹어도 젊은이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젊은 애들하고. 왜냐면 그 자연의 흐름이니까. 그러나 그래요. 계속요. 놓치셨나고요? 이게 확 넘어갔어요. 예, 65페이지. 65페이지. 네. 질탕함에 이르러서는 장을 떠나 정을 잃게 되니 혼백이 날아가도 뜻은 가물거려 어지럽다. 본신. 예, 그 원신의 그 뿌리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직이 음이란데. 그 음란함이 넘쳐나는 데 이르러서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식을 하기 위해서 성교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오로지 밤낮으로 섹스만 찾고 섹스만 생각하고 막 그리고 또 막 한번 성관계를 가지면 그 관계를 막 끝없이 하려고 해요. 반복하려고. 그게 음일이에요. 음란함이 넘쳐나는 데 이르러서. 그래서 전 질탕이라고 했는데 직이 음일하야는 리장즉 정실이여 이것이 장을 떠나게 돼. 그래가지고 정을 갖다가 이렇게 마련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혼백이 비하며 우리의 정신줄이 날아가 버려. 그리고 지의 황난이요 우리의 의지라는 것. 이것은 황이라는 건 뭐예요? 황이라는 거 우리가 황홀하다고 말하죠. 뒤에 난도 마찬가지지만 어질어질한 거예요. 정신이 어질어질해. 그 혼백은 날아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마약 같은 거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처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약이라든가 비아그라라든가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갖다가 음탕한 대로 치달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서는 안 돼요. 경기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자, 계속요. 오장이 왕성할 때 신장에서 갈무리한 정을 사정할 수 있지만 신이나 근육을 기르려면 양기가 순수하고 부드러울 수 있도록 정을 잘 갈무리해야 한다. 두려움이 풀어지지 않으면 정을 다치고 정을 다치면 뼈가 마비되고 늘어져서 정이 때마다 절로 흘러나온다. 이 때문에 오장은 정을 갈무리함을 주관하는 것이어서 다쳐서는 안 된다. 다치면 지킴을 잃어 음이 허해지고 음이 허해지면 기가 사라지며 기가 사라지면 죽는다. 본신. 네. 우리가 너무 두렵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애들 때 그렇게 이 부모가 애들을 너무 학대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애들을 학대하면요, 애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싸요. 근데 그게 이제 혼나는 대목에서도 그렇게 바지를 지르기도 하지만 그 상태에서 이겨내도 잠잘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오줌을 싸게 돼요. 그런데 되게 그 학대하는 어버이들이 어떠냐면 또 오줌 싼다고 또 뭐라고 해. 자기들이 학대했기 때문에 애가 오줌을 싸게 되는 건데 지금 바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 그 공고 너무 두렵게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 어둠 속으로 갑자기 들어가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때. 근데 그런 것이 풀리지 않으면 공부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정을 상하게 돼. 정을 상하게 되고 정을 상하게 되면 그러면 그 골산의걸이요. 뼈가요. 이렇게 되면은 뼈가 다치게 돼요. 그리고 이 그 정상, 그리고 정을 다치게 되면 골산 뼈가 마비를 일으키고 우이걸 이렇게 늘어져 버려요. 이게 이게 늘어져요. 그래서 정시 자와요. 정이 틈날 때마다 저절로 쏟아져 나와. 이 사정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막 사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성들도 보면은 그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한 달에 여러 번을 해요. 그런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랬거나 자기 몸이 너무 조화를 잃었거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고로 이 때문에 오장은 주장정나요. 정을 갈무리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이니 불가상. 다쳐서는 불가 안 돼요. 이거는 다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적 실수 유머요. 이렇게 이 다치게 되면 지키는 것을 잃게 돼. 지키는 것을 잃게 되면서 결국 무엇이 비게 되냐면 음이 자꾸만 부족하게 돼. 깎여 나가게 돼. 이렇게 음허적 무기여. 음이 이렇게 돼서 비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기운도 없게 돼. 기운도 소실되게 돼. 이것은 이제 음만 그러나 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서 음을 말하니까 그 기운이 없게 되고 무기적 사여. 기운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가만히 있는데도 슬슬슬슬 정이 흘러나온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전립선의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부관계를 맺을 때에 전립선에서 액이 나와가지고 또 여성도 음부에서 액이 나오고 남성도 이 고추. 그래서 바로 지금 그런 거. 이게 계속요. 정을 빼앗기면 귀가 멀고 귀를 빼앗기면 눈이 먼다. 결기. 예, 이 기운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 판결한 부분인데요. 정이 우리가 탈이라는 것은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이 없게 되면, 정이 탈출하게 되면 기가 먹어버려. 또
기운이 우리가 탈진하다라고 말하죠. 그 기운이 쏙 빠지면 목불명, 눈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그 아침을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을 안 먹고 자전거를 타고 딱 가서 공주 가서 이제 일 보고 딱 올라오는데 이 마티즈 딱 올라오다가 갑자기 기운이 좀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자전거를 멈췄는데 순식간에 캄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빈혈 같은. 그래서 그 제가 갈 때 이 사이다를 조그만한 거를 이제 이 냉동실에 잠깐 넣어놨던 걸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걸 마시니까 이제 눈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고대목이 생각나네. 이걸 보니까. 예. 자, 그 다음에요. 대저 물의정은 뜻이고 불의정은 신이니 물과 불이 서로 느끼어 신과 뜻이 슬프면 눈에서 물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속담에도 심장의 슬픔은 뜻의 슬픔이라고 한다. 뜻의 정과 심장의 정이 나란히 눈으로 몰려드므로 같이 슬퍼하면 신의 귀가 심장의 정에 전해지니 위로는 뜻까지 전해지지 않더라도 뜻이 홀로 슬퍼지므로 눈물이 나온다. 해정미론. 네, 해정미론. 무릇 대저 수지 정의저. 우리의 물의 그 정을 갖고 우리 인간에서 표현되는 부분을 지라고 해요. 의지라고 하는데 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몸속에서 불기운의 정수를 우리는 신이라고도 불러요. 따라서 수와 상감하면 물기운과 불기운이 서로 잘, 우리 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섹스라고 얘기했어요. 물과 기운이 서로 잘 어우러지면, 잘 붙으면 신지굽이야. 이 우리의 그 원신과 또 우리 몸의 그 의지가 굽이 나란히 슬프게 돼. 같이 함께. 시로 묵지 수생여. 이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야. 고로 언어네. 그러므로 그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신비명활 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마음의 슬픔을 뭐라고 하냐면 집이 의지의 슬픔이라고도 그렇게 말해. 지의 심정, 이 지의 지가 마음의 정수와 더불어서 공주오목이야 나란히 눈까지 치달려 나가는 거야. 공진오목이야 나란히 치달려 나가는 거야. 시로 이 때문에 구비즉 둘 다, 즉 신과 의지가 둘 다 이렇게 슬프게 되면 신기가 전어심정이야. 우리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그 기운의 흐름이 심장의 정수에까지 전해져. 그래서 상부전어지. 그래서 우위로 부전어지. 우리의 의지까지 움직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의지까지 전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독비. 우리의 어떤 의지라는 부분에서 스스로 그렇게 슬퍼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눈물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뜻까지 이렇게 이래서 우리도 이렇게 아주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갖잖아요. 이게 너무 슬프네. 근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툭툭 떨어진다. 계속. 대저 눈동자의 5 빛깔은
기의 꽃이다. 5빛깔의 순수함이 미약해지는 모습을 드러내면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 대저 눈동자란 만물을 보아 흑백을 가름하고 장단을 살피는 것이다. 긴 것을 짧게 보고 흰 것을 검게 보면 정이 쇠약해진 것이다. 맥요정미론. 네. 그 맥의 어떤 그 정미함에 대한 요점에 대해서 그러는데, 이게 그 부정명, 정명이라는 것은 눈동자예요. 이거 그냥 선생님 외워두세요. 예. 이 정이라는 게 이 순수할 정자, 명, 밝을 명자. 그래서 눈동자는 말 그대로 정이 맑아야 돼. 근데 그런 데서 아마 정명이라는 말을 눈동자로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눈동자에는 5빛깔이 있다네. 이 자체 내에. 우리가 이제 서양인들처럼 뭐 갈색 눈동자에 갈색 눈에 뭐 파란 눈동자니 뭐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 눈이 이렇게 흰 거와 검은 건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나머지 3색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물은 눈동자는 5색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것은 기지화야. 이것은 기운의 꽃이기 때문에 그래. 기운이 피어나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5색 정미상경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이 5색의 정미함을 갖고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여기 건너뛴 말이군요. 5색의 정이 미약한 모습을 보일 때, 미. 5색의 정이 미약함을 보일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그 사람이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 부정명자, 저 눈동자라는 것은 소위 그것을 갖고서 만물을 보고 별흑, 백흑, 이것이 희냐 검냐를 우리가 구별하고 심장단, 이것이 짧으냐 기르냐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장으로 의단하고, 근데 긴 것을 갖고 짧다고 말하거나 하얀 것을 갖고 검다고 말하면 여시즉 정세예요. 이와 같으면 정이 쇠퇴한 것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로 죽어요. 그 이제 흔히 이제 그 어른들 돌아가실 때 보면 막 헛것을 본다든가, 뭐 다르게 말씀하신다든가, 당신 눈에 보이는 걸,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정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계속요. 액이란 정을 대어 빈 구멍으로 쏟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액으로 가는 길이 열리면 울고, 울어 그치지 않으면 액이 마른다. 액이 마르면 정을 댈 수가 없고, 정을 대지 못하면 눈이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을 빼앗는 탈정이라고 한다. 네. 구문.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눈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눈물이 우리 뚝뚝 떨어뜨리는 눈물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눈에 물기가 있어야 눈동자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눈에 물기가 없으면 어떻게? 굉장히 뻑뻑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심하면은 막 이렇게 일부러 인공 눈물도 우리가 주입하고 그러죠. 요즘에는 보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눈의 이 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 때문에 관정 수공규자예요. 정을 물달 관자. 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물대어서 수공규 빈 구멍으로 그것을 갖다 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상액지도 위로 올라간 액의 길이 열리면 그러면 우리가 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로도 정도껏 울어야지. 부지즉 액갈이에요. 눈물 흘리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액이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액이 끝없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슬프더라도 너무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액이 마르게 되고, 액갈즉 정불가녀. 뭐 이게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죠. 액이 메마르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정도 우리가 물댈 수가 없어. 정을 데워줄 수가 없어. 정불관즉 정을 이렇게 물대어줄 수 없다면 정을 이렇게 부어줄 수 없게 되면 몽무소견이요. 눈도 볼 수가 없게 돼. 고로명할 그러므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탈정이라고 해요. 정을 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안구 건조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탈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 지금 한방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눈에 그게 심해지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울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울지 않는데도 말하자면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요. 두려움이 지속되면 정이 절로 나오는 유정이 일어난다. 청력도 그렇지만 시력이나 눈물은 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고, 눈은 오장육부 정기의 꽃이므로 눈동자의 5 빛깔로서 정의 성쇠와 수명의 장단을 알 수 있다. 정의 다양다기한 의미를 관중은 순수함이라는 덕목으로 추상화시켜 가치를 부여하고, 장주는 신이나 하늘과 짝하는 초월적 존재로서 전화시키며, 이후의 사상가들은 만물 변화의 동력에서 천하 만물의 근원으로까지 이해한다. 다시 말해 관중은 모든 현상, 사물, 사람의 핵심으로서의 순수를 이야기하여 정의 가능성을 널리 열었다면, 장주는 광활한 초월적 세계와 하나가 되는 지정의 존재로서 비약시켰으며, 훗날에는 유한이 집대성한 것과 같이 현상세계의 구체적인 원천으로서 결론짓게 되었다. 황진애경은 도가적 소요유의 세계인 적정전신을 근간으로 하여 정이란 몸의 근본이자 뜻의 집으로서 일정한 모양이 없으며 정을 잘 갈무리해야 화평하다고 정의한다. 5장 중에서도 정이 머무는 신장은 정을 갈무리하는 주역이고, 정의 정이라 할 전정은 심장이며, 충맥은 모든 양에 정을 대어준다. 눈은 오장육부 정기의 꽃이므로 눈동자의 5 빛깔로서 정의 성쇠와 수명의 장단을 알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